일본이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오염수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필리핀, 중국, 호주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돼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포함한 이들 국가에 아무런 보상이나 피해 방지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강제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버리는 바람에 이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자, 그런데 역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오염수를 완전히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믿기지 않는 기술을 세상에 공개하자 이 전 세계가 한국을 외치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즉각 방류를 멈춘 뒤 한국에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하고 이 꿈의 정화 기술을 사서 완전히 깨끗한 물로 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지불할 금액만 수십조 원에서 수백조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일본은 너무나 배아파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한국이 공개한 엄청난 한방에 한국은 초대박이 나고 일본은 대위기에 빠진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이 바로 내일부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풀어버린다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금 전 개최한 각계 관료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오는 24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기상 상황 등 지장이 없으면 24일로 예상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어제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해온 어민 대표를 만나 이해를 구했지만 어민 대표는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15년 어민단체의 오염수는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처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전달한 바 있는데요. 어민들의 명시적인 반대에도 해양 방류를 강행한 겁니다. 어민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 때문에 발생하는 이른바 소문 피해를 우려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며 이를 전 세계에 알렸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만 홍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일본 정부 말대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정말 안전하다면 일본은 왜 일본 땅에 우물을 파서 거기에 오염수를 전부 쏟아부어 후쿠시마 호수를 만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국제검증단의 까다로운 조사를 오랫동안 받을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주변국들의 피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바다로 방류에 최대한 희석해서 이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가장 심각한 물질로 꼽히고 있는 이 삼중수소는 방광기가 12년입니다. 육지에서 24년간 보관한 뒤에 바다로 방류하면 그 위험성이 4분의 1로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도 일본은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내일부터 바다에 방류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충격적이게도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 다액종 제거 설비 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내 처리 방식인 오염수 지하 매립에는 2,431억엔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해안 방류에는 증기 배출의 10분의 1 수준인 34억엔만 필요했습니다. 바다 방류의 비용 절감 효과는 장기 저장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일본 민간 싱크탱크인 일본경제연구센터는 2019년 오염수를 방출하지 않고 저장했을 때 원전 폐로 시점까지 81조 엔이 필요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이 반강기 2번을 거쳐 2051년까지 보관한 뒤에 방류하면 주변국들은 거의 피해를 보지 않고 매우 안전해지는데 이렇게 하면 일본이 810조 원을 보관 비용에 써야 하기 때문에 이 돈이 아깝다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죠. 일본이 이렇게 아낀 비용은 주변국들에 그대로 전가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원전 오염수는 바다에 버려지는 순간 북태평양 해류와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 인근 해역으로 유입됩니다. 이 조사기관이나 전문가에 따라 오염수가 도달하는 기간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대체로 방출 4-5년 뒤에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관련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가 국제학술지 환경연구레터스에 발표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태평양으로 방류된 이 세슘 137의 장기 확산 모델 시뮬레이션 논문에 따르면 원전에서 방류된 세슘 137은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흐르는 이 쿠로시오 해류와 만나 러시아 쪽으로 이동, 이 북태평양 해류와 캘리포니아 해류, 이 북적도 해류를 타고 북미 연안, 적도, 아시아를 거쳐 약 4년 만에 우리나라 동해에 도착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최소 200가지가 넘는 방사성 물질이 방출됐습니다. 도쿄전력의 설명대로라면 이 중 약 60여 가지 방사능 핵종이 원전 오염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측 주장대로 정화 설비를 이용해 오염수는 마실 수 있는 음료 수준으로 걸렀다 하더라도 인체에 치명적인 이 스트론튬과 세슘, 삼중수소는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처리 설비인 알프스를 가동해 탱크에 저장한 물 89만 톤 중 약 75만 톤이 해양 배출 허용 규제치보다 높은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특히 오염수의 80% 이상의 스트론튬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트론튬은 칼슘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뼈에 축적되는 성질이 있고 이 몸에서 잘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뼈나 골수에 쌓여 백혈병 등 치명적인 암 발생 위험을 높이고 이 독성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도 29년에 이릅니다.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부산과 제주도 어민, 상인들은 막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이 제주도에서 해녀로 활동 중인 홍 씨는 무서워서 물에 들어갈 생각이 없어요.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니까 이 물은 우리가 물질하면서 먹어야 하는 물인데 라고 한탄했고, 해녀 윤 씨는 70평생 지켜낸 바다인데 바다가 오염되면 바닷거를 잡아내도 팔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이 사갈 사람도 없고 그럼 어떻게 살 거라 털어놓았습니다. 경남 창원의 마산 어시장에서 한 상인은 여기 다 벌어서 자녀들 먹여 살리고 우리 진짜 살기 힘듭니다 라며 부산의 자갈치 시장 상인들도 바로 앞으로 다가온 추석 대목은 없을 거라 한탄합니다. 또 다른 상인 이 씨는 핵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로 표현을 못하겠는데 참담합니다 전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도 일본의 방류 결정 때문에 한일 관계가 또 망가지려 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을 맹비난했습니다. 이 서균열 서울대 원자력 공학과 명예교수는 일본이 하려는 일은 전례 없는 것이라며 그들이 바다에 버리고 싶어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전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냉각수가 아니다. 그것은 녹아내린 원자로 노심에서 나오는 온갖 위험한 방사성 핵종으로 뒤덮여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정식 방류 결정과 관련해 새로운 규제 조치를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 관련 부문이 식품 안전과 중국 인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 수출이 30%나 폭락해버렸는데 중국은 수입을 완전히 중단해버리겠다는 폭탄 발표를 한 것입니다. 홍콩도 일본산 수입을 완전히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존리 홍콩 행정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통제를 즉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염수를 핵폐수라고 부르면서 이를 방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방류는 식품 안전에 엄청난 위험을, 해양 환경에 회복할 수 없는 오염과 파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부 장관과 관련 부처에 식품 안전과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일본산 수산물 수입 통제 조치를 활성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미국, 일본과 손을 잡고 중국을 굴복시켜야 하는 상황이라 이 중국처럼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라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기막힌 방법으로 상황을 180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일본의 이번 방류 결정으로 한국이 오히려 초대박이 나고 일본은 대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일본이 아닌 바로 한국에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를 거의 100%에 가깝게 깨끗한 물로 정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와 효율로 물속 방사성 세슘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정화할 수 있는 겹곱 모양 나노구조의 새로운 세슘 흡착제를 개발한 것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양희만 박사 연구팀은 속은 비어있으면서도 표면적이 큰 이 세슘 제거형 꽃 모양 티타늄 페로시아나이드 나노 흡착제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세슘은 방사성 폐수 정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효율적인 제거가 어렵습니다. 특히 방사성 폐수의 특성상 세슘과 화학적 거동이 비슷한 나트륨, 칼륨 등 경쟁 이온이 다수 섞여 있어 이 세슘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양 박사 연구팀은 개발한 이 나노 흡착제는 세슘 흡착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별한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세슘 흡착이 활용되지 않은 입자 내부는 빈 공간으로 만들어 무게를 줄이고 입자 표면은 표면적이 큰 격곱 모양의 나노 구조로 합성했습니다. 그 결과 속이 비어있지 않은 기존 밀입자 형태의 금속 페로시아나이드에 비해 세슘 흡착 속도가 1만 배 빨랐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수습에 사용된 이 타이타노 실리게이트에 비하면 32배 빠른 속도라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1g당 최대 454mg의 세슘을 제거할 정도로 흡착 용량도 뛰어났습니다. 이는 기존 금속 페로시아나이드 대비 3배, 타이타노 실리케이드 대비 1.7배 뛰어난 결과입니다. 이 대표적인 경쟁 이온인 칼륨이 5000ppm 이상 들어있는 폐수에서도 세슘을 선택하는 분배 계수가 타이타노 실리케이트보다 261배 높았습니다. 해안에 자리 잡는 원전의 특성상 바닷물에서 세슘을 제거하는 능력 또한 중요한데 이 흡착제는 바닷물 속에서도 세슘을 99.1% 이상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타이타노 실리게이트 제거율 78.9%보다 월등히 우수한 결과입니다. 또 현재 사용되는 세슘 흡착제 대부분은 이 pH 1 이하의 강산성 폐수에서 흡착 성능이 저하되는 것과는 달리 이 산성에 강한 티타늄의 특성과 형태 덕분에 이 강산성 폐수에서도 99.8% 이상의 세슘을 제거했습니다. 이 역시 같은 티타늄을 사용한 이 타이타노 실리게이트의 81.3% 제거율보다 월등히 우수한 결과를 보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 기술은 제조가 쉽고 간편해 상용화의 필수 조건인 대량 생산도 가능합니다. 기존 흡착제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고 적은 양으로도 대량의 방사성 폐수를 처리할 수 있어 이 폐액 처리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현재 가능한 기술로는 최선을 다했다라며 오염수를 그대로 바다에 빨리 방류하려 했는데 한국이 이렇게 엄청난 기술을 전 세계에 공개해버린 이상 이제는 일본이 한국에 수십조가 넘는 이 기술 사용료를 한국에 지불하고 한국의 기술로 일본의 오염수를 완벽하게 정화한 뒤 바다에 방류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한국원자력연구원 스쿨의 김가연 석사과정생이 최근 해양 방사능 오염수를 2배 빨리 측정하는 기술을 세상에 공개해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자 전 세계적으로 주문이 폭발적으로 밀려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